자,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일상 속 크고 작은 고민 타파 시간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전문가들 총출동하셔서 여러분의 고민 전화 또 연결도 하고요. 고민 사연 저희가 문자 받고 소개도 해드리고요.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앱이나 또 라디오로 듣기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 지금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색창에 TBS FM 검색하시면 저희 슬기로운 서울생활 지금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창에 또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월요일이 아니고 오늘은 화요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슬기로운 건강생활. 네, 오늘은요. 어제 잠깐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잠시 후에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모시고 불면증 아유 나선홍 씨 어젯밤에도 약간 한숨도 못 자고 오늘 출근하는데 길은 왜 이렇게 막히고 말이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양을 100마리 200마리를 세도 정말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잔다. 이런 분들도 주위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불면증 때문에 고민이다.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겠습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 말머리에 전화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작진이 바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거는 저를 보라고 제가 켜놓은 게 아니고 잠시 후에 출연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이 배우 유지태 씨를 꼭 닮았어요. 네. 요거 꼭 좀 확인해 주십사 하고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어놨거든요. 네, 너튜브로 TBS FM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누군지는 바로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빨리빨리 달려오십시오. 네,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화요일 슬기로운 건강생활 오늘 불면증 고민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주십시오 했는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슬기로운 건강생활 오늘 불면증 관련해서 상담해 주실 분 제가 앞서 유지태 씨를 닮았다 그랬더니 그냥 와 이게 갑자기 지금 늘어납니까? 보이는 라디오. 네, 라디오 주치 신경과 전문의 내비게이션 신경과 장민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유지태라뇨. 아니 큰일 지금 납니다. 화면에 저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네, 아닙니다. 가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유지태 씨는 제가 정말 멀리서 이렇게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진짜 후광이 비칠 정도로 키도 크시고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요? 감히 제가 거기에 빗댈 정도는 아니지만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아나운서님 같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가끔 그 예전에 봄날이 간다. 네, 보면 라면 먹고 갈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이영애 씨랑 싸우는 장면. 네, 이영애 씨 성대모사 한 겁니다. 오피디님. 네, 괜찮았어요? 가끔 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 이제 불면증 관련해서 상담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주위에도 이제 벌써 이제 갱년기 접어들면서 잠 못 자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 왜 갑자기 잠이 안 오지?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제 수면 이혼이 미국에서 유행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충격적인 게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모든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도 3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죠. 사실 이제 연령대가 높은 상태에서는 이해가 좀 되죠. 뭐 여성분들, 남성분들 갱년기 시기가 좀 다르지만 그래도 한 60세, 70세가 넘어가면은 좀 자녀들도 다 출가를 하고 방도 하나 남으니까. 사실 이제 남편분들께서 대부분 자기 방이 없다가 안방을 함께 쓰다가 본인 방을 독립해서 이제 침대를 설치하고 자연스럽게 이혼을 하는데 이런 수면 이혼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도 이렇게 많다는 건 대단히 높은 수치라고 보고요. 우리나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도 여성분들 이제 갱년기에 대한 현상들을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공감을 하는 거야. 나도 갱년기구나.
나의 변화, 나의 이 울분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런 걸 서로 간에 이해하면서 수면 시간이 많이 달라지고 네. 또 온도도 많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누구는 창문을 열고 싶고 누구는 이불을 덮고 싶고 이게 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부지간이어도 네. 뭐 남편은 또 춥다 그러고 맞습니다. 아내는 또 덥다 그러고 하시죠. 네, 그게 이제 한 50대를 기점으로 완전히 반대로 변하잖아요. 네, 젊을 때는 남편이 덥다고 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네, 갱년기 때쯤에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죠. 네, 확 올라가는 경우가 네. 많죠. 네. 네네. 지금 저 유튜브 동접자 수가 TBS 개국 이래 11시 때 프로그램에서는 그 역대급 지금 동접자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지태 씨가 난리가 나온 게 났습니다, 아니고요. 이거. 네네네. 그 상당히 어설픈 닮은 꼴이라는 네, 거. 저기 오피디님 그 제 뒤통수가 잡히는 거 요거 죄송하고요. 네, 요거 좀 빼주시고요. 네, 저 원샷 잡지 마시고. 네, 우리 네, 좋습니다. 정말 유지태 씨 닮았네요 하시면서 청취자분이 정말 문자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 쌤 잘생기셨어요 그러셨고요. 우리 나선홍 씨가 라면 먹고 갈래요 그러시면 체할 듯해요라고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방송에서 수면 이온 이런 거 말씀드리면은 또 네. 어르신들은 방송에서 그 무슨 그렇죠. 그저 MC가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온이라뇨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오죽했으면 이런 단어가 나왔을까? 맞습니다. 네. 아니 서로 잘 맞고 또 이제 갱년기 시기도 서로 간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잘 극복할 수 있고 또 요즘은 여러 가지 호르몬 문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네. 이 굉장히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또 함께 주무시는데도 큰 문제는 없고요. 네. 저는 수면 이혼이라고 해서 이렇게 각방을 쓰라고 하는 것보다는 침대만큼은 좀 따로 쓰셔도 된다. 한 방이어도 그렇죠. 침대만 좀 각자 쓰셔도 맞습니다. 괜찮다. 그 침대가 요즘은 또 이렇게 붙어 있는 듯 따로 떨어져 있는 침대. 네. 옆에서 좀 이렇게 쿨렁쿨렁해도 전혀 그 반동이나 진동이 느껴지지 않는 좋은 침대들도 있고요. 네네. 저는 슈퍼 싱글 정도 크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나눠서.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쓰시는 것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옆에서 좀 뒤척이시더라도 괜찮고 네네. 또 함께 주무실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네. 사랑하는 아내는 양을 200마리, 300마리 세고 있는데 그 참 남편은 그냥 네. 드르렁드르렁 코를 네. 고는. 그래서 불면증이 더 심해졌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맞죠. 네. 이게 코골이가 정말 수면 이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대개 이제 남성분들이 좀 더 일찍 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하루 종일 외부 활동을 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신체적 피로감이 심하고 그러다 보면 집에 와서 이제 곧바로 수면에 네. 들어가죠. 하지만 이제 아내분들은 그 사실 정신적인 어떤 피로감이 굉장히 더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에 또 상념에 사로잡히셔서 잘 잠 못 이루시는데 먼저 잠든 사람이 코를 골기 시작하면 네, 진짜 이거보다 더 심한 고용이 없죠. 네네. 이렇게 귀마개를 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래도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또 코를 계속적으로 백색 소음처럼 지속적으로 골아주시는 분들은 없어요. 네. 골다가 말다가 중간에 컥 하고 이렇게 숨을 잘 그럴 안 때는 쉬기도 이렇게 하고요. 가서 뺨을 때려보기도 하고. 이게 살짝 흔들면은 또 금세 좀 사그라들긴 하지만 네. 네. 오죽했으면 또 본인은 코를 안 곤다고 합니다. 전혀 모르죠. 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전혀 그래서 모르죠. 이제 녹음을 해서 들려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네. 때 어떻습니까? 이 코골이가 정말 수면 장애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코골이 그 자체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습니다. 상당히 그래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같이 잠을 자시는 분들 그렇게 옆에 계시는 분들의 수면에는 대단히 큰 방해가 되지만 네. 정작 본인한테는 큰 방해는 안 돼요. 그렇군요. 근데 그걸 이제 소음으로 인식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코골이가 심해졌을 때 이게 수면 무호흡으로 이제 발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수면 무호흡이 약 15초 정도 지속되면 뇌의 산소 분압이 떨어집니다. 뇌가 산소를 못 먹고 사니까 네. 빨리 숨 쉬어야 돼 하면서 본인의 주인을 막 깨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깊이 잠들었다가도 산소 부족을 경험하고는 금세 각성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눈을 팍 뜰 정도로 이렇게 각성이 된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수면 주기를 봤을 때 깊이 들어갔던 그 수면을 막 깨우려고 노력을 해요. 네네. 그렇게 우리의 뇌 안쪽에 있는 기본적 중추에서 나의 뇌를 깨우려고 노력을 하면 깊은 잠에 들어갈 수가 없죠. 네. 계속 깨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코골이 심한 분들 외모만 봐도 이렇게 교수님은 알 수 있습니다. 있다면서요? 네, 나성원 아나운서님은 코골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목소리는 좀 걸걸하시고 이거 그렇지만 집에서 이 방송 듣고 있을 텐데 전혀 다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그 저녁에 뭐 이렇게 친구들 술 약속 있고 그러면은 네. 술을 마시면은 이렇게 많이 코를 걸죠. 건다 네, 그런 맞아요. 얘기가 있는데 네. 영향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약간의 이제 좀 비염 섞인 목소리가 좀 있으시잖아요. 아주 네. 우렁찬 소리지만 제가 네. 보기에는 비강 안쪽에 조금의 염증이나 농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쪽 우리가 이제 혓바닥 위쪽을 쭉 훑어보면요. 네. 입천장 쪽을 훑어보면 이 앞니빨 바로 뒤쪽 부분부터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구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혓바닥 끝이 닿는 마지막 부분부터 이렇게 쭉 더 넘겨보면은 이제 네네. 거기부터 연구개가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그 부분이 있죠. 편도 앞부분이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목젖이 끝에 달려 있죠. 대개는 이 연구개가 떨리는 소리인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근육이 좀 얇아지면서 그쪽 연구개가 늘어지게 됩니다. 네. 술을 마셔도 우리가 좀 늘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연구개가 좀 늘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심한 진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또 음주를 했을 때 코골이가 심해지는 건 이제 그런 영향 때문이고요. 또 비염이 심하면 염증 반응 때문에 그쪽에 연구개가 더 늘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하관이 좀 이렇게 크게 발달되신 분들, 그다음에 성대가 넓게 형성돼 있는 분들은 코골이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얼굴 작으신 분들이 얼굴 작고 갸냘프신 분들이 의외로 코골이를 안 할 것 같은데 네? 코 고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뭐 얼굴 작고 되게 말랐다, 날씬하다, 뭐 모델 같다 이런 분들도 네네네. 의외로 주무실 때 보면 코를 고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의외네요. 의외죠. 모델 같은데 코를 심하게 네, 고시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관이 얼마나 크고 묵직하게 잘 발달되었는지를 보면은 네. 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외래에 진료 보러 들어오시는 분들 이렇게 저희가 관상을 탁 보거든요. 들어오자마자 한 2, 3초 안에 스캔을 마치는데 네. 얼마나 수면 장애가 있을 것인지, 코골이가 얼마나 심할 것인지 대충 예상해 보기도 합니다. 네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은 맞아. 우리 남편은 좀 하관이 이렇게 발달해서 그래서 코를 한구나. 이렇게 얼굴이 작은데도 코를 고는 이유가 있었구나. 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실 것 같네요. 네. 세계 수면의 날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수면의 날이 보니까 3월 15일인데 네, 그 맞습니다. 정도로 이 수면의 질은 정말 우리 삶에 떼야 될 수 없는 밀접한 그렇죠. 관계죠. 네, 3월 15일 정도면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쫙 바뀌어가면서 일조량이 엄청 많아질 때잖아요. 그렇죠. 이때 수면을 잘 챙겨야 되거든요. 겨울에는 진짜 겨울잠 자듯이 그래도 좀 일조량이 적고 밤 시간이 기니까 네. 수면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막 일조량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 지금까지도 불면증 겪고 계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패턴을 딱 바꿔줘야 되는 시기라 3월 15일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0622번님이 코를 골고 자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맛있게 잘 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잘 자는 것처럼 보이죠. 미동도 안 하고 정말 아주 너무 골아 떨어져서 자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네네. 이 기도가 연국의 뒤쪽이 막힌 거니까 살짝 고개를 옆으로 돌아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코골이는 많이 해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베개를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의 높이하고 똑바로 누웠을 때의 높이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옆으로 누웠을 때 근데 이제 아나운서님처럼 이렇게 어깨가 좀 만약에 크신 분들은 사실 옆으로 누워 자는 게 힘들죠. 견갑골이나 어깨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니까 이게 네네. 되게 불편하거든요. 쿠션감이 아주 좋은 침대에 약간 높은 베개를 베시고 살짝 옆쪽으로 조금 기대서 주무시면은 코골이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오늘 불면증 때문에 오늘 교수님과 또 청취자분들 상담해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이 정말 이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사연들이 상당히 많이 쇄도를 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거는 불면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지요? 불면증 영어로 뭐 슬립 디스오더라고 부르는 이 용어 자체에 정의가 있어요. 충분한 환경이 주어져 있는데도 이게 중요하죠. 네. 충분한 환경이 주어져 있는데도 잠을 못 이루고 2주일 이상 수면에 대한 양적 질적 이런
부분이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 2주 이상. 맞습니다. 네. 그러면 불면증이라고 진단하는데요. 그런데 뭐 일시적인 불면증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시차 적응을 하는 도중이라든지 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하룻밤 밤을 새울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건 일시적인 불면증이라고 하고요. 정상적인 우리가 이제 진료 환경 안에서 얘기하는 불면증의 정의는 충분한 환경이 제공됐는데도 2주일 이상 못 주무시면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불면증이 왜 걸리는 겁니까? 이 구체적인 원인은 많죠. 어떤 걸 가장 크게 보시는 거예요? 제일 큰 원인 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습관이요. 네, 음주 습관, 카페인 습관, 약물 습관 이런 거죠. 자기 전에 뭐 물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주무시기 전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TV 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들 시청하다가 좀 늦게 주무시는 분들도 많죠. 사실 뭐 밤에 나에게만 주어져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으실 텐데 사실 그런 욕심을 다 채우다 보면은 뇌가 건강하게 잘 수가 없죠.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습관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불면증 진단의 환경적 요인을 얘기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집 근처에 공항이 있다, 기찻길이 있다, 뭐라든지 아니면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함께 주무시는 분의 뒤척임이나 코골이가 너무 심하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이제 두 번째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한 50세 중반 정도 이후부터는 가장 또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신체적 불편함입니다. 천식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관절 질환입니다. 관절 쪽. 여기저기가 쑤셔서 못 주무시는 분들 많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면 사실 깊은 수면을 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게 이제 세 번째 신체적 원인이 세 번째고요. 마지막이 이제 정신적 원인이죠. 사실 아주 만성적이고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만성적인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습관, 환경적인 거, 정신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사연을 통해서 어떤 또 사연들을 좀 보내주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평일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 주말에 거의 몰아서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거의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자는데 최근에는 자고 나면 일어나면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진통제를 먹어도 하루 종일 지끈거리는데 이게 잠을 너무 많이 자도 두통이 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연. 네,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아, 잠을 너무 많이 자도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편두통성 통증의 특징을 가지신 분들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부터 계속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혈관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두통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교감신경계가 쫙 깨어나면서 혈압이 많이 오르게 되는데 이때 혈관이 수축하거든요. 이 수축해주면서 사실은 굉장히 머리가 빠릿해지고 개운하게 쫙 깨어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잠을 자면 이 과정이 생략됩니다. 혈관이 계속 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두통이 좀 자주 생길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뭐 그렇다고 혈관성 질환,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뇌졸중, 그러니까 중풍 같은 이런 혈관성 질환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뇌혈관이 조금 예민하구나. 나의 예민한 뇌혈관이 내가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서 훨씬 힘들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수면을 조절해주는 약물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혈관의 상태를 안정화시켜주는 약을 쓰면은 상당히 많이 개선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혈압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관을 안정화시켜주는 약들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복용하고 주무시면 훨씬 개운하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개운함을 느끼게 되면은 훨씬 잘 잤다는 느낌이 들게 되고 그런 날들이 2주, 3주 정도 반복되면 그렇게 많이 안 주무셔도 되는 그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평소에 이제 뭐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이 수면량이 이제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좀 몰아서 자면 좀 어느 정도 내 신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중에 워낙에 수면이 부족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수면은
사실 내가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면 계속 그 불면증이 조금씩 더 누적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몰아자는 거 저는 크게 반대하진 않지만 네네. 적어도 기상 시간만큼은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 시간만큼. 주말에 내가 한 3시간은 더 자야겠다. 그러면 한 2시간쯤은 일찍 주무시고요. 네. 1시간 정도만 늦게 일어나는 정도. 조금만. 네. 그러니까 주말에 할 거 다 하고 막 1시, 2시까지 이것저것 시청하시고 재밌게 놀다가 네네. 술도 한잔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3시간 더 자야지 하고 12시까지 주무시면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3983번님도 비슷한 분이신데 네. 유지태보다 잘생기신 교수님 저는 20년 넘게 하루에 5시간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주말에 부족한 수면 시간을 더 채우려 엄청 늦잠을 잡니다. 그러셨네요. 안 되죠.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상 시간 평상시에 늘 출근해야 되는 그 기상 시간 일상을 지키는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연장해도 좋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이상은 연장하지 마시고요. 일찍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몇몇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해 주셨어요. 네. 잠을 많이 자는 거, 수면 과다, 네. 수면 부족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쁜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굳이 네. 고르라고 하면은 네. 저는 이제 수면 부족이 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네. 생각하시는 거죠. 예, 수면 과다가 안 좋다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수면이 과다해지는 현상은 정상적인 수면 리듬이 아니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수면 중추라든지 뇌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이제 대규모 역학 연구를 통해서 의사들이 발표하는 자료에서 많이 자면 안 좋다라고 나오는 것은 이제 많이 잘 수밖에 없는 뇌 질환 환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6시간 미만으로 자는 5시간 반밖에 못 잤어. 5시간 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확실히 나이가 들었을 때 뇌의 노화의 정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마지노선을 네. 6시간으로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6시간 보통 이제 7시간 8시간 정도는 수면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너무 좋죠. 그렇게 너무 좋죠. 7시간 정도 주무실 수 있으면 정말 너무 좋고 이상적인 거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는 못하니까요. 그래도 기본적인 마지노선을 6시간 이상은 6시간 이상 그 정도의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6시간 반 정도의 수면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7524번님이 저는 70대인데요.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이렇게. 네. 이게 잠이라는 게 눈 감았다 떴는데 아침이면 정말 너무 좋죠. 좋겠지만 네. 중간중간 깨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하루에 한 번 정도 야간요 때문에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녀오고 나서 한 5분 10분 안에 금방 잠이 드시면 저는 뭐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야간요를 다루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은 한 번 다니는 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야간요. 나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제 환자 많이 보셔야 되니까 네네. 또 학회 차원에서 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수면의 질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한 번 정도 야간요를 경험하더라도 다녀오시고 나서 바로 잠들 수 있으면 또 수면의 리듬을 형성하는 데는 큰 장애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이제 2번, 3번 반복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게다가 한 번 소변을 보러 갔는데 많이 보지도 않고 정말 아주 조금 소변을 보고 다시 침대로 복귀하는 것 같으면 내가 잠이 왜 깼을까 하는 또 자괴감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야간요 때문에 깬 게 아니라 수면 장애 때문에 야간요가 생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수면 장애 때문에. 네. 더군다나 지금 질문 주신 70대에서는 수면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멜라토닌 호르몬 양도 사실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습관에 의해서 자야 되는데 이 습관이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리듬을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과 멜라토닌 복용을 해주시면은 네. 한 2, 3주 안에는 해결을 하실 수 멜라토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멜라토닌이 좀 많이 들어있는 뭐 바나나라든지 바나나. 견과류 같은 것들 네네. 평소 조금씩 챙겨 드셔도 좋겠죠. 견과류도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멜라토닌 재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띵동댕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 또 접속하셔가지고 우리 장민욱 선생님, 네, 유지태를 닮은 게 아니라 유지태가 선생님을 닮은 거네요라고 7260번님이 아주 명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반짝 퀴즈 이제 드릴 텐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반짝 퀴즈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푸짐한 선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반짝 퀴즈 정답을 뭐 쉽게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교수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나눈 겁니다. 자, 드립니다. 수면 부족이 있다면
부족한 수면 시간을 채우기 위해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요. 고개를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답이 유출되는 거거든요. 네, 고개는 가만히 두시고요. 자, 수면 부족이 있다면 부족한 수면 시간을 채우기 위해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제철 강원도 곰취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취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엘엔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힌트를 좀 주신다면 어떨까요? 이러시는 분들 많죠. 주말에 내가 진짜 좀 몰아서 한번 잡아야겠다. 12시, 1시까지 주무시는 분들. 수면의 리듬을 크게 해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결국은 월요일에 일상으로 복귀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괴로워지고 뇌가 지치거든요. 아유, 거의 지금 답을 말씀하시는 거야. 항상 건강한 수면 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 네, 항상 비슷하고 일정한 건강한 습관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보통 아침 제가 6시, 7시 전에 깨는데 저절로 눈이 떠지시죠. 네네. 주말에도 그 시간대 되면은 저절로 눈이 떠지고 그러면 주말을 좀 길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제가 이제 지난 주말 연휴 때 잠깐 자연을 좀 즐기기 위해서 이제 지방에 내려갔었어요. 제가 이제 고향이 괴산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괴산에 이제 산을 이렇게 쫙 둘러싸인 곳에 가서 하는데 너무 늦잠을 자고 싶은데도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 자연이 얼마나 우리에게 준 그래서 그런가요? 행복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좋았습니다. 야, 오늘 장민욱 교수님 그 유지태 닮았다 이런 말씀 드렸더니 유튜브만 아니라 실제 또 여기 찾아주신 분도 이거 스튜디오 밖에 찾아주신 분도 계시네요. 조금 있으면은 악플 달릴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도로 상황, 날씨까지 알아보고 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생활 밀착형 고민 상담소.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네, 슬기로운 건강생활입니다. 화요일 라디오 주치의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모시고 오늘 불면증 여러분의 고민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반짝 퀴즈 드렸는데 그 전에 이제 7523번님이 두 분 케미가 재미나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문자 보내주셨고요. 0355번님은 정답은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일요일엔 꼭 늦잠을 잡니다. 아니면은 일주일이 힘들어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6341번님은 유지태님 선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약간 이영희 씨처럼 선물 받고 싶어요. 네, 제가 따로 선물 받고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끌리오님도 웃으실 때 딱 유지태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밖에서 지금 제가 성대모사 했더니 어디 아프냐고 잠 못 자서 그렇습니다. 불면증 때문에요. 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일단 사연을 하나 퀴즈 한번 더 드려야죠. 퀴즈 반짝 퀴즈. 자, 반짝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면 부족이 있다면 부족한 수면 시간을 채우기 위해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수면 부족이 있다면 부족한 수면 시간을 채우기 위해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저희가 드리고요. 네, 더 이상 힌트는 없다. 왜냐면 다 드렸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아직까지 청취자분 틀린 분이 오늘 거의 없으시네요. 그만큼 대단한데요? 아주 똑똑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거의 정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네. O 아니면 X인데 그렇습니다. 한글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네네. 자,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저는 불면증이 좀 있다가 최근에는 잠이 안 오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다음날 일상생활을 하는데 나쁜 영향을 끼칠까 봐 걱정이 되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라도 먹어야 하나 싶은데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잠을 자는 게 좋은지,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도 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뭐 일단은 잠이 안 오시는 사연인 거죠. 네네. 그런데 잠이 안 오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단은 해결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분은 네. 당장 내일 일이 있으니까 오늘 일단 잘 자야죠. 2, 3일 정도 잠을 못 주무시다 보면은 사흘째 되는 날엔 진짜 일상생활이 어렵거든요. 어렵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날을 경험하게 되면 사흘째 되는 날에는 대개는 잠을 잡니다. 그런데 사나흘 이상 이제 지속이 되면 저는 약을 드시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수면제 계열 중에 이제 가장 위험한 것을 Z 계열의 수면제, 그래서 졸피뎀 계열의 수면제가 가장 위험한데요. 졸피뎀. 네, 성분 이름입니다. 네네. 이 성분명에 졸피뎀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약들은 일시적으로 뇌의 스위치를 딱 하고 꺼버리는 건데요. 이렇게 꺼졌을 때 물론 잠은 자죠. 하지만 깊은 서파 수면, 느린 파형의 뇌파가 나오는 서파 수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죠.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반짝 개운한 느낌이나 신체적 피로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만 네. 이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뇌 건강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환자분들도 또 의사들도 수면 유도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네. 사실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수면제, 수면 유도제 다 같은 말이라고 같은 생각하셔야 말이고요. 되고 네. 졸피뎀 뭐 수면 유도제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안전하지 않은 약물이기 때문에 정말 일시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드실 수 있는 약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흔히 이제 나오는 표준 그 약의 제형이 있는데요. 네. 쌀알 모양처럼 좀 길쭉하게 생겼는데 네.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일주일에 한 번, 아주 정말 심하면 일주일에 2번 정도까지는 드시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한 달로 치면은 대개 한 5-6번 정도 드시는 셈인데요. 이 정도의 복용량이라면은 크게 중독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수면제를 먹으면 치매나 뇌졸중에 걸린다는 네. 말도 많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수면제를 드시고 특히 이제 졸피뎀 계열의 약들 또는 네. 수면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들, 그러니까 좀 나른하게 만들어서 잠을 유도하는 약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들의 대부분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작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그래서 대개는 12시간 이상 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군요. 그러면 저녁에 진짜 하다 잠이 안 오니까 1-2시쯤 그런 약을 드신단 말이죠. 그럼 다음 날 오후 2-3시까지 계속 그 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그렇군요. 그래도 아침에 8-9시 전에는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네. 그런 몽롱한 상태에서 제대로 뇌를 회전시킬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날 수면에도 영향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뇌를 활력 있게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네.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간 반복될수록 이제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나의 바이오리듬을 해치게 되고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혈압 상승의 요건이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져서 당뇨도 잘 생기죠. 아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또 밤에 야식을 먹게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잘 안 주무시니까요. 그럼 그러네요. 고지혈증도 심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모두 혈관성 질환, 뇌졸중 발병 비율을 높아진다고 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불면으로 인해서 이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는군요. 맞습니다. 네네. 지금 저 수면제로 그 사연 주신 분들 아미지우님도 저도 네. 불면증이 심해서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를 사 먹고 있는데 네. 이거 계속 먹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네. 그러셨고 캠님은 저는 신경정신과 처방약을 먹어야 자는데요. 괜찮은지요? 네. 이러셨고요. 네네. 지금 보면은 약국에서 이제 따로 구매하실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서의 수면 유도제는 대개 이제 수면 보조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이라고 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약인데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콧물약이다. 콧물약. 네, 우리 감기약 심한 거 먹으면 네네. 좀 졸립죠. 졸립죠. 대개는 콧물약 때문에 졸립거든요. 이 콧물약이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할 때 약간 좀 나른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약국에서 저런 약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사 드실 수 있도록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항히스타민 계열의 약을 먹고
수면이 잘 되시는 분들은 전체 불면증 환자의 약 한 20% 정도 해당이 네.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정도 약을 드시고 수면이 잘 된다면은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까지는 드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역시 이것도 작용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좀 나른함이 미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용량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전문의약품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면밀하게 상담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능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전문의약품 복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요. 네. 가능한 그렇게 맞춰줄 수 있도록 의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환자가 원하는 건 결국 오늘 저녁 내가 잠 잘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 제트 계열의 약들, 졸피뎀 같은 약들을 처방하면 그냥 바로 그날 저녁부터 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에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을 설득하고 진료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기가 네. 진료 현장에서도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정작 환자분들이 그런 걸 원치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좀 잠을 좀 그렇죠. 자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그래 다른 소리 이렇게 하지 말씀하시죠. 마시고 그냥 약 좀 주세요. 네. 결국은 이게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분들일수록 더 오랫동안 좀 대화를 나눠보고 네.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7570번님이 엄마가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셔서 수면제 처방을 해서 드셨는데 이 수면제라는 거에 거부감이 있으신지 자꾸 안 드시려고 해서 멜라토닌 성분 호르몬제라는 거 네네네. 바꿔드렸는데요. 네. 이 두 약의 장단점을 좀 교수님 알려주세요. 네. 호르몬제는 오래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제의 유일한 단점은 아주 극히 일부의 환자에게 있어서 심계항진이라고 해서요. 네. 좀 맥박이 빨라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몸이 붓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네. 하지만 굉장히 일부의 환자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서 네. 한 4, 5일 정도 드셔보시고 그런 부작용이 없다면 안심하고 꾸준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꾸준히. 네, 특히 멜라토닌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뇌의 송과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매일 일정하게 쫙 나와주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리듬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한 10시부터 분비되기 시작해서 한두 시쯤 최고조에 이르고 6, 네. 7시쯤 끝나게 되는데 이 리듬을 항상 비슷하게 계속 만들어주기 위해서 멜라토닌을 복용을 하시면 네. 3주 정도 드시면 효과를 봅니다. 그래요. 네, 하루 이틀 만에 효과를 보지는 않죠. 그래서 네네. 한 3주 정도 진득하게 드셔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진짜 좀 수면 패턴이 바뀌는데 조금 깊이 자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네네. 아무튼 7570번님 그 어머님께서 상당히 좀 일단 수면제라는 거 이거 복용하는 거 자체가 너무 좀 네.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네, 좀 그렇습니다. 잘 참고하셨으면 네. 좋겠네요. 네. 네. 자, 불면증 관련해서 여러분의 상담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네, 문자로 톰크루즈님, 저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몸을 피곤하게 하고 생각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이 힘들면 상관없는데 피곤이 덜할 땐 운동으로 몸을 피곤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잘 제가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몸을 좀 더 피곤하게 해서 빨리 잠을 자게끔 이렇게 네. 본인 스스로가 이제 노력을 하시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루에 2만 보 정도, 15,000보, 2만 보를 일부러 채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몸이 정말 많은 피곤함을 느끼게 또는 녹초가 될 정도로 운동을 하셔서 주무시려고 하는데요. 네.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근육통이 있는 채로 잠에 드시면은 네. 계속 뒤척이게 되고요.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수준의 운동량이라면 하루에 5,000보 정도만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5,000보. 그 정도에 그러면 진짜 한 30분 정도만 걸어도 그 정도 채우시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 서울에 사는 분들이 보통 한 4,000보 정도 그 정도 이렇게 걷죠. 이상 맞습니다. 걷는 건데 네. 5,000보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무리하게 이렇게 걷기 운동을 15,000보, 2,000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실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허리가 불편하고 무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밤새 뒤척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차라리 한 4, 5천 보 정도 그냥 평균적으로 걸어주시고 저녁 때 조금 근육을 풀어줄 수 있도록 나른하게 이완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하시는 걸 많이 추천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수면제 정말 심각하신 분들은 좀 수면제 드시는 거를 이제 말씀하셨고 네. 그러면 이제 수면제 없이 불면증을 좀 극복하는 방법 이런 네. 거 좀 네.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일단 주무실 만한 환경을 잘 만들어야겠죠. 여러 가지 소음이 발생되는 기기들을 끄셔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주무시기 한 2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 6시간 전에는 술이나 카페인 섭취를 안 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네.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술을 조금 드시고 나른함에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뭐 한두 잔 정도의 아주 약간의 이완감을 느낄 정도는 괜찮지만 내가 취기를 느낀다는 정도까지 올라가면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네. 그런 거는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결국은 환경적인 부분을 만들고 습관을 개선해 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것이 다 된 이후에도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시작하면서도 뭐 4가지 그 네. 어떤 조건들이 있다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네. 이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죠.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2853번님이 이제 그 군대 시절에 주말에 2시간 자는 낮잠이 그렇게 꿀잠이었습니다. 네. 적당한 낮잠도 좋지 않을까요? 그러셨고 네. 6617번님도 낮잠을 잠깐 10분, 20분 정도 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6617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거 파워냅이라고 하거든요. 파워 수면. 이런 정도는 좋습니다. 네. 1, 20분 정도 진짜 꿀맛같이 주무시는 분들이 있고 먼저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직장인들도 점심 드시고 와서 엎드려 가지고 한 1, 20분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는 뭐 아주 바람직한 길게 뭐 낮잠을 1시간, 2시간 자는 것보다 네.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네. 졸음쉼터라는 곳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가서 5분, 10분 잠깐 눈 붙였는데 되게 개운하죠. 멀쩡하고 맞습니다. 개운한 그런 네. 네, 경험이 있거든요. 그 정도의 낮잠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네. 요런 낮잠을 아주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주무실 수 있다면 괜찮은데요. 근데 네. 이제 군대 시절에 2시간 주무시는 건 요거는 안 됩니다. 네. 네. 이 2시간까지 너무 많이 주무시는 주무신 거 건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수면의 전문가들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낮잠의 마지노선은 사실 2시간이긴 합니다. 그 그래요? 이상은 절대로 자지 말라고 권고를 드리고요. 네. 2시간 이내에서 어쩔 수 없이 너무 피곤함이 많이 누적되어 있고 간밤에 또는 요 며칠 사이에 정말 너무 못 잤는데 모처럼 낮에 좀 낮잠이 온다. 네. 그러면 한 2시간까지는 알람을 맞추고 한 번쯤 주무셔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긴 합니다. 그 정도는 하지만 이것도 매일 주무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제가 교수님 이거 불면증 관련해서 꼭 그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왜 우리가 저 잠 못 자면은 네. 양을 한 100마리 세봐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는데 그것도 거꾸로 세봐라. 100마리, 99마리.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네. 그거 한번 해본 적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거든요. 내가 반강제적으로 잠을 자려고 하는 노력이잖아요. 네. 자꾸 이제 그 마음에 심취하다 보면 진짜 양 한 700~800마리까지 세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 네. 병적으로 그렇게 세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저는 이제 명상을 많이 권고하는데 네. 차라리 호흡을 세보세요. 호흡. 네, 호흡하는 숫자를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네. 몇 초 정도 쭉 숨을 들이쉬는지 네. 몇 초 정도 내쉬는지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478 호흡법 4초 동안 들이쉬고 네.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면 478. 네, 19초거든요. 그래요. 19초에 한 번 정도의 호흡이면 1분에 한 3번 정도 숨을 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큰 심호흡이 때문에 숨이 좀 찬다는 느낌은 없으실 거예요. 편안하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런 숫자를 머릿속으로 좀 천천히 세시면서 해보면 이런 방법으로 한 3, 4분 정도 그러니까 네. 한 10번 정도 이렇게 숨을 쉬시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478 호흡이군요.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 네. 4초 동안 들이쉬었다가 7초 참고 8초 동안 천천히 내뱉는 맞습니다. 거. 요거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초시계 켜놓고 하지 마세요. 그럼요, 그냥 속으로 마음속으로 편안하게 숫자를 세시면서 하면 좋습니다. 네. 자, 청취자 한 분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교수님 좀 헤드폰 네네네. 써주시고요. 네. 자, 이분은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는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여기 암사동에 사는 장인숙이라고 하는데요. 네, 암사동의 장 선생님. 네네. 어떤 사연이신가요? 제가 밤 근무를 지금 한 지 좀 오래됐거든요. 네. 밤 근무. 네. 밤 근무 이후에 뭐 이제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이 네. 왔거든요. 아하, 네. 혹시 수면에 지장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궁금해갖고.
아, 네. 이 실제 지장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혹시 교대 근무자로서 밤낮 근무가 어떤 일정한 규칙 안에서 계속 변하나요? 밤만 해요. 계속 밤만 하세요? 아, 밤에만. 네. 네. 그 밤 근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이신가요? 10시 20분부터 네. 아침 6시 20분까지. 꼬박 저녁, 날을 네. 세고 8시간. 일을 하시는군요. 전형적인 이제 밤 근무 전용으로 하시는 네네. 분들인데요.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본인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쓰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죠. 이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리듬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퇴근하시고 나서 집에 오셔서 가볍게 따뜻한 물로 샤워를 좀 하시고요. 네. 또는 반신욕을 한 10분 정도만 하실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퇴근하셔서 아마 좀 허기지기 때문에 약간 식사를 하실 텐데요. 절대 과도하게 드시지 마시고 아주 가볍게 식사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체온이 약간 이제 좀 데워져 있는 거죠. 따뜻한 차 한 잔, 반신욕, 따뜻한 샤워 이런 것들을 하셔서 체온이 약간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암막 커튼을 이용해서 수면실의 온도를 조도를 낮추세요. 네. 그래서 좀 캄캄한 환경을 만들고 저는 적어도 한 8, 9시쯤에는 수면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때쯤에 잠에 들어서 한 6시간 정도 주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9시쯤 주무신다면 오후 한 3시 정도까지 잘 수 있도록 커튼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또 되게 은행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회에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도 늦어도 3시까지는 일어나셔야 여러 가지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3시 전에는 일어나는 그래서 규칙적인 기상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한 3, 4주 정도 습관을 만들어 보시고 네. 그래도 습관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면은 퇴근과 동시에 그때 멜라토닌을 드셔도 좋아요. 네네. 6시에 퇴근하실 때 멜라토닌을 처방받으셔서 하나를 드셔보시고 집에 오셔서 이런 준비들 하면서 8시쯤에 수면에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날을 새고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사실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해가 떠 있을 때 주무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암막 커튼 네. 같은 네. 그런 수면의 질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맞습니다. 것도 아주 중요하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네. 사실은 야간 근무하고 이렇게 많습니다, 요즘. 네, 주간에 네. 주무시는 분들이 네. 어떻습니까? 6시간, 7시간을 자도 네. 우리가 밤에 자는 거하고 좀 수면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죠. 대개는 이제 이 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너무 밝은 상태가 지속되면 깊은 수면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 네. 이 상태에선 교감신경계가 항진되어 있는 동안에 계속 수면을 취합니다. 네. 정상적인 수면을 하고 있는 동안 혈압이 쫙 떨어지면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 소화 효소라든지 소화액이 분비되고 우리 몸을 리프레시하는 데 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는 동안에도 계속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 보니까 혈압도 안 떨어지고 당도 안 떨어지고 네. 네, 그러다 보면은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곧 심장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제 그런 환경 어떤 조건들이 네. 또 악순환을 거듭할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런 환경들을 좀 잘 만들어 보시고 실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와 함께 여러분의 불면증 고민 들어봤는데 반짝 퀴즈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부족이 있다면 부족한 수면 시간을 채우기 위해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교수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네. 많이들 맞춰주셨군요. 네, 많이들 거의 다 맞춰주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612번님이 정답 X. 네,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진행 너무 좋습니다. 그러셨는데 앞으로 계속 네, 같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진행을. 9072번님 정답 X. 네. 네, 주말에 17시간 잤는데 소용없더라고요. 그러셨고요. 맞습니다. 이 밖에도 7297번님, 3883번님 전화 상담해 주신 분께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불면증 관련해서 우리 장민욱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또 알아봤습니다. 잘 자는 오늘 하루가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요 슬기로운 연금 생활 준비했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모시고 노후 대비 어떻게 하면 연금 활용법 잘 할 수 있을까 내일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다시 인사드리죠.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이었습니다.